여러분의 결혼입니다. 미래 배우자가 누구일지, 미래 배우자는 나한테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느낌으로서 결혼을 이야기할지 혹은 내가 이야기할지, 내가 지금 연인이 있거나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 내 배우자 맞는지 확인해봐도 되고, 내가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결혼을 누군가와 어떻게 하게 될지 이거를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온 이 주제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톡톡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뭐 가끔 이럴 수 있어. 이번 달에 뭐 저번 달에도 그렇고 비슷한 주제가 올라오는데 그럴 땐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이 시기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비슷한 주제로 올라왔어. 그래도 이번 달, 저번 달 흐름이 다르잖아요. 이번 달에 듣는 데에는 이번 달에 들을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리딩이 나왔네. 결혼운 리딩이 나왔네. 근데 내가 결혼을 했어. 예를 들어. 결혼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비중이 진짜 은근히 높아요. 그러면서도 연애운을 막 결혼운이랑 보시더라고요.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도 그달 그냥 확인해보는. 근데 왜 내가 이달 이 리딩을 들어야만 하는지는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숙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 저번 달에는 그냥 그랬는데 이번 달엔 유독 이 리딩이 뭔가 딱 들어오네. 그렇다면 어떤 거다? 내가 결혼할 때가 됐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짙어지는 시기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있어요. 잘 있고, 그리고 목 관리도 하고 있고, 이건 좀 오래 걸린대요. 오래 걸리니까 중간중간 제 목소리가 좀 변하거나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은 또 다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변하는 것도 웃겨. 사람이 피부나 장기, 내장 장기들, 피부, 세포, 나이 들어감에 따라 다 변하는데, 내가 뭐 목소리라고 안 변하고 가치관이라고 안 변하고, 그죠? 내가 삶에 대해서 갖고 있던 나만의 소신과 철학이 10년 전과 15년 전과 그대로일 수는 없잖아요.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꼭 안 바뀌어야 돼. 그대로여야 돼. 막 이것도 웃긴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거 있죠. 왜 내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변할만 했겠지. 그쵸? 아니, 달라질만 했겠지, 상황이. 그죠?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럴만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겠지. 지금은?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내 삶에 또 맞춰가지고, 내 상태에 맞춰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그렇게 막 이렇게 딱히 왜 그때의 나, 옛날의 나, 지금의 나, 이거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아프고 그러면서 느낀 건데, 이게 되게 보면은 집착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집착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난 것에 굉장히 그때의 나에 집착하고 있었다거나, 아직까지도 보내주지 못한 나의 어떤 모습에 집착을 하면서 지금의 나를 나도 모르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바꾸려고 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때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자연스럽게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는데 막 그때 내가 막 과오, 실수 이런 것들을 막 다 지우고 싶어 한다거나, 아직까지 그곳에 머물러서 그 감정에, 물론 애도의 기간은 필요하고 그때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을 잘 처리해주고 보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2023년 10월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10월에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아직까지 2022년 작년을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아니길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다 보면 그래, 그냥 그때그때 그날그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저의 생각은 늘 많이 변하고 있어요. 사람도 많이 변하고 있고, 여러분
변해도 뭐 꺾여도 다시 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1, 2, 3, 4, 5번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결혼하게 될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명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한 번에 만나가지고 한 번에 결혼하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사람과 여러분은 계속해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인연이 닿았다가 또 멀어졌다가 요랬던 경험이 최소 한 번은 있다. 최소 한 번이라는 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최소 한 번이라도 이 사람과는 인연이 끊어졌다가 다시 닿거나 상대가 나에게서 떠나갔다가 돌아오거나 내가 상대를 떠났다가 다시 상대를 찾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상대가 나에 대한 감정에 보면은 자기가 못 해준 거, 내가 해주지 못한 것과 내가 조금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미안했던 거, 이런 감정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여러분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컵 카드 맨 첫 번째 카드 보시면 상대방은 나에 대한 마음과 감정이 사랑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거고 가야 되는 길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만남에 있어서 나를 등지고 가는 일이 한 번쯤은 생겨요. 이때 아마 여러분이 상대방과 이별했을 가능성이 높고 한 번쯤은 연락이 안 닿는다거나 뭐 내가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내 연락을 좀 못 받는다거나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조차도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을 알아요. 안다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뭐라고 해야 될까? 괜찮아, 뭐 다 기다릴게. 그러니까 뭐 내가 언제든 괜찮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게 라고 하기보단 여러분도 상대방의 태도에 기분이 나쁘니까 여러분도 갈 테면 가봐. 갈 테면 가. 상관없어. 나도 뭐 내가 뭐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내 갈 길 찾아 나도 갈 거니까 그렇게 해. 이러면서 여러분도 상대방하고 뭔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카드도 나온단 말이죠. 완드 카드를 보면 보이시죠? 그래서 두 분은 애증이 있다. 1번 분들은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다라는 거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결혼을 하자라고 먼저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이성적으로 제안을 할 거라고 해요. 어떻게? 우리 이쯤 됐으면 이것도 인연이다. 우리는 결혼하게 될 것 같다. 결혼하자. 너도 나도 그냥 이 상태에서 이만큼 모았고 뭐 혹은 이런 상태로 뭐 부모님이 뭐 반대를 했든 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우리 둘만 있으면 되니까 합리적으로 딱딱딱 계산해서 이때쯤 이렇게 해서 결혼하자.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한테 제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상대방은 본인이 굉장히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공허하고 힘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의 손을 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분은요, 꽤 운명적이에요. 이거는 사실 운명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여러분 누군가와 헤어지고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누군가하고 헤어지고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비전도 없어 보이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심적인 상황.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 막 그냥 아무나 만나서 연애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연애에 대한 생각도 없어.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희망이에요, 희망. 이거는 내 인연도 인연이지만 희망으로 다가와요, 상대방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두 분이 좀 일어서는 느낌이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두 분이 같이 일어서는 느낌이에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안면이 있는 관계가 맞고 한 번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관계가 맞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 사람은 외형적인 부분이 닮았다기보단 이 안에 내면이 조금 많이 닮아 있어요. 외적인 모습은 좀 다를 거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고 약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을 땐 굉장히 매서워 보이는 눈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상은 동글동글하고 부드럽긴 한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나? 화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매서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인상인가 하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외모를 보기보단 상대방의 내면을 좀 더 많이 보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나를 받아줄 사람은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두 분이 배우고자 하고 뭔가를 알고 싶어 하고 뭔가를 좋아하는 게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단순히 취미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이 뭔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재테크 공부를 한다거나 같이 외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같이 뭐 부동산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좀 살아가고 생존하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가계부 한 명은 가계부를 쓰고 한 명은 가계부를 안 쓰고 이런 커플도 많잖아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잘 맞는 커플이에요. 생활형 커플.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잘 되는 커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이게 좀 우리는 로맨스, 설레이고 가슴 두근거리고 이것도 다 좋다 이거야. 그죠? 우리 살면은 뭐 그런 것도 다 좋은데 두 분은 우리는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무적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1번 분들은.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여러분은 아주 아예 빨리 결혼하거나 두 분이 아예 빠른 나이에 빨리 결혼하거나 그게 아니면 정말 늦은 나이에 두 분한테 두 분밖에 없다는 결론 하에 아주 늦은 나이에 할 거 다 해보고 만날 사람도 다 만나보고 그러고서 결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결혼 안 할 것 같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어. 저 사람 결혼 생각 상대방 같은 경우 여러분 상대방은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결혼을 결심할 당시에 연애에 대한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연애에 대한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하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고 결혼까지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두 분은 동거를 그냥 하게 되면서 결혼하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막 뭐 결혼을 위한 어떤 막 자잘자잘한 준비 과정 이런 게 길지도 않아. 결혼하거나 쭉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같이 살게 되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운명으로서 가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보다 동갑이거나 이 사람이 연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갑이거나. 만약에 나보다 어리다 그래도 어린 사람의 느낌보다는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동갑 같거나 어린 느낌이 전혀 안 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건 만나면 아마 딱 아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저기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일단 나하고 굉장히 조건이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조건적으로 굉장히 잘 맞습니다. 조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자, 누군가에게 조건은 외모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조건은 집안 길이에 이 맞는 수준이 맞다. 뭐 이렇게 수준이 맞다? 그쵸.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학벌, 그리고 누군가는 지식, 그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의 레벨이 나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조건이 될 수가 있겠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조건이 나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될 수도 있다. 나이 차이며 뭐 여러 가지. 왜냐, 자, 여러분과 이 사람의 주요 키워드가 조건이에요. 상대는 여러분을 조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합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전혀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왜? 나 또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쪽의 카드에 교환 카드와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마법사 카드도 나와 있어요. 내가 한때 이 사람을 봤을 때 연애 상대로서는 이 사람을 그냥 만나다가 말고 뭐 별 관심이 없는 상대였을 수도 있다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은 결혼 상대로서 굉장히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정해진 무언가를 따라가야 하는 세습적인 어떤 이런 그 제도, 이런 것들에 잘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상대는 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요. 왜냐, 이 사람도 본인이 결혼해야 되는 시기에 여러분을 알아본다고 나오고 있고요. 본인이 아니다 싶은 사람은 다 끊어낸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자기가 결혼해야 되는 시기에 자기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거나 뭐 선을 보거나 이랬을 당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많이 내쳤다는 걸 의미해요. 왜? 나 잘났거든. 즉 상대가 자신감에 넘쳐 있다. 자신감이 아주 저기다. 하이 레벨에 머물러 있다. 이 주파수 자체도 굉장한 자신감에 차 있다. 이 상태로 보여지고, 외모, 뭐 조건, 그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따지고 있는 조건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외모를 봐요. 외모가 굉장히 잘났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벌을 봐요. 나는 잘생기고 뭐 이런 것들은 연애할 때나 좋았지, 예쁜 것도 연애할 때나 좋았지, 결혼하려면 좀 말도 통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느냐의 지표, 가장 기본적인 건 학벌이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는 학벌이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한테. 자, 저는 뭐 학벌이고 외모고 다 그런데 전 나이를 봐요.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싫어요. 딱 적당한 나이에 그 정도 나이쯤의 스펙이면 엄청 저한테 딱인 조건이에요. 라고 한다면 상대는 그럴 거고요. 저는 다 좋은데 집안이 저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저희 집안이 어떻든 간에 저희 집안과 이 사람의 집안이 맞아서 집안 안에 그 부모님과 서로의 환경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일은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와 집안이나 환경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나 나나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결혼까지 가기에도 굉장히 수월해요. 왜? 상대나 나나 잘 맞으니까. 여러분, 안 맞는 게 없어요. 이 두 분은 딱히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확신에 있어서 상대나 나나 안 맞는 게 없어요.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가 나와 안 맞는 게 그렇게 없다라는 건 이건 굉장한 적이거든요. 오늘 왜 이 단어가 안 생각나지? 아까부터 나 이 단어를 얘기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가산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굉장한 가산점이거든요. 나와 상대가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고 D도 맞아요. 이거보다 제일 불편한 거 한 가지. 내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제일 확신이 드는 게 성격이든 뭐든 상대의 인성이든 어떤 것이 됐건 이거 하나 안 맞으면 저는 다 좋다는 사람, 좋다는 남자, 저 좋다는 여자 다 안 만났어요. 다 거절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맞아서 라고 했던 그 하나가 두 분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 결혼이 엄청 쉬워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이 곧 동맹관계예요. 두 분은. 상대가 나와 안 맞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라낼 수가 있다. 확신에 차 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라고 나오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사람일 거예요. 똑부러져요. 생활력 굉장히 강한데, 생활력도 생활력이지만 이 사람 같은 사람을 우리는 현명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겁니다.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손해를 보거나 막 여기저기 이끌리고 흔들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상대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사람이고, 상대는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상대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잘 맞아요. 시너지의 효과가 뛰어나고 두 분 자체가 굉장히 잘 맞아요. 굉장히 잘 맞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오히려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면 정말 많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어리거나.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뭐 비슷비슷한 나이다, 뭐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은, 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아마 마음속으로 우리는 정신 연령의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심.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두 분이 좀 어떻게 보면 연상 연하 커플일 가능성이 높죠. 상대냐 나냐 이 두 분의 그것만 다를 뿐이지 두 분의 나이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 사람은 여러분, 이번 분들은 취미나 이런 거 공유 안 해도 돼요. 같이 사는 데에 있어서 이 사람과 내가 시너지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집 문제도 걱정 안 해도 돼. 돈 문제도 걱정 안 해도 돼. 일 문제도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살면 되는구나. 뭐라도 되겠구나. 우리 둘은 어딜 가서든 잘 살겠다. 이런 커플입니다. 생활력 강한, 굉장히 똑부러지고 현명한 부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완드 2번, 완드 3번 카드 나와 있고, 에이스 오브 컵스 2번 카드가 제 눈엔 가장 먼저 들어와요.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가 나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결혼하자.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난 너랑 결혼했을 때 절대 후회 없을 것 같아. 후회 없어. 아예 그냥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 너랑 결혼했을 때 후회 없어.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 우리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기 낳으면 이러면 좋겠다. 아니면 뭐 우리 집 이렇게 해서 저기로 이사 가가지고 살고 싶다. 뭐 등등. 아니면 우리가 뭐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해갖고 삶을 같이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등등. 아직 뭔가 이렇게 좀 나는 되려 생각을 먼저 안 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나보다 더 자신이 나와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미래 있죠. 그러니까 미래 계획을 본인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할 거고, 우리 결혼하면 이렇게 될 거고, 나 너랑 이렇게 살아갈 거고, 나 너랑 뭐 이러이러한 집에서 이러이러한 아이들과 이렇게 이런 일하면서 나 좀 미래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뭐 미래가 우리가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보장된 건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나 너랑이라면 정말 확신이 있이 이 인생을 좀 걸어봐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좀 저돌적인 멘트도 좀 하면서, 상대의 성별이 여러분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3번 분들이 제 리딩을 듣는 3번 분들이 여성분일지 남성분일지 다 다르잖아요. 여자라고 해서 수동적이고 남자라고 해서 더 적극적이고 이러지 않은 시대가 된 지도 굉장히 오래란 말이죠. 상대방이 누가 됐건 어떤 성별이든 간에 상대는 나에게 나보다 더한 확신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더 다가올 거고요. 정서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완드 2번은 여러분.
이게 곧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에 곧이어 바로 나온 카드가 완드 3번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의 결혼을 이미 다 생각해 놓고 청혼하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결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준비가 다 됐다고 봐야죠.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도 결혼에 대한 준비가 다 됐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거나 본인이 확신이 드니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오케이, 뭐 나도 좋아 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금 계획을 더 구체화하는, 현실화시키는 그럴 만한 계획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거나 이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화합이에요. 화합. 두 분의 키워드는 부부의 키워드, 미리 부부라고 말씀드릴게요. 3번 부부의 키워드는 통합이에요. 그리고 화합이다. 두 분의 관계 자체는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극적이거나 기적적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한 프렌드십이 있어요. 이 관계 안에는. 컵 2번 카드와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를 봐도 여러분이 가장 힘든 때, 이 완드 카드 보세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데스 카드가 나오죠. 이걸 끝내줘요. 이 삶이, 너가 힘든 삶은 내가 끊어줄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와 힘든 힘든 것들은 다 없게 만들 거야. 너가 그렇게 혼자서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고통을 여기서 끊어줄게. 끝나게 해줄게. 이런 말들을 하는 거고, 심지어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게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힘든 것들은 다 있어요. 결혼을 해도 힘들고 결혼을 안 해도 힘들고, 그쵸? 우리가 결혼한다 그래서 내 힘듦이 다 종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시작이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2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내 힘듦이 결혼 때문에 힘들었던 거라면 결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은 있겠으나 결혼하고 나서의 또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은 힘들 수 있단 말이죠.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러나 상대방 같은 경우는 확신에 차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이 상태로 밀어붙이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대방 같은 사람이 더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는 거고, 두 분은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같이 겪어냈던 사람일 가능성도 높고요. 거기다가 여러분과 이 사람은 사랑해서 만나는 거예요. 조건이나 어떤 그냥 결혼해야 될 때 하는 느낌보다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나에게 같이 힘든 걸 같이 나누자 이러면서 청혼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이 사람하고 함께라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아파도 혼자 아픈 것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덜 아플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 다음 단계, 그 다다음 단계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나에게 청혼을 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은 운동, 몸 쓰는 일, 땅에 관련된 일, 뭐 돈에 관련된 일도 맞지만 명예직, 권력직 약간 요런 쪽이에요. 몸을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직접 본인이 발로 뛰거나 약간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머리 쓰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막 이렇게 좀 프로그램 만들고 기획하고 뭐 이렇게 글 쓰고 그냥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두뇌를 막 쓰느라 굉장히 막 머리 아픈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성취감도 높지만 머리를 막 진짜 24시간 풀가동해야 되는 그런 뇌를 쓰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예술성이 있던 뭐 어느 정도 다 직업에는 예술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직접 뛰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몸을 쓰거나 움직이거나 땀을 흘리거나,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직업이 아니라 그런다면 관련 있는 직업은 건강, 땅, 토지, 부동산 다 해당되겠죠. 그리고 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앉아있거나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 겉으로의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건강미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여러분에게 딱 확신을 가졌을 땐 본인하고 약간 다른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나도 그러면
당신하고 결혼하기로 할래 라고 했을 땐 여러분도 그만한 그 마음 결심이 좀 큰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은 큰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하고. 왜냐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사람과 있으면서 모든 게 다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하고의 결혼은 또 다른 나의 어떤 수행? 어떻게 보면 숙제? 이게 또다시 제2의 숙제?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다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서 이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서 상대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라기보단 여러분이 약간 그런 사람이다 보니 상대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청혼을 오케이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거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내 인생 안에 들여오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일 자체가 나한테는 어차피 힘들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오케이 그래 그러자 뭐 지금도 힘든 거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실 수도 있다. 두 분은 근데 사랑이 기반이 된 커플이라서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고난이 와도 상대의 의욕이나 열정이 여러분의 이 사랑이라는 것과 좀 합쳐지면 못할 게 없는 부부다라고 보여집니다. 되게 이것저것 막 서사가 많은 부부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이끌어주고 한쪽은 같이 가고 따라가고 이러는 게 좀 죽이 잘 맞는 부부일 것 같아요.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사 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4번 분들은 이 사람 놓치지 마세요. 두 분 다 서로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분들은 이 두 분은 두 분이어야만 한다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상대방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지금 컵 7번 카드도 보이시죠? 월드 카드는 제가 이거 유튜브 심의상 가려놨고요. 이제 저걸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리딩을 이어가자면 일단 여러분은 상대방과의 결혼을 앞두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는 나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상대면 괜찮다. 상대방이면 나는 결혼할 자신이 있다. 라는 확신을 상대가 막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 사람하고 좋아갖고 만난 건 맞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내 상황, 내가 결혼이라는 것과 맞는지 등등,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안 아플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결혼이 약간 도피처처럼 내 인생과 일상의 어떤 도피처처럼 하나의 어떤 기회로 되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설레임 반, 나 자신을 의심하는 의심 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좀 많이 많아질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4번 분 카드를 뽑으면서 너무 놀란 건 같은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카드가. 저는 이게 가장 놀랍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서로가 여러분 서로에게 구세주라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고 이 두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나를 이 일상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랬던 내 일상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요. 그래서 4번 분은 이 사람하고의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하고 나서 만약 괴롭다고 한다면 그건 상대 때문에 괴롭다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혼자였어도 괴로웠을 수 있다.
그래도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 저 사람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 상대방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재능 많은 사람이에요. 끼가 많고 재능이 많고요. 이 사람 자체 주변에도 이성이고 동성이고 할 거 없이 사람들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이 끌어당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되고 여러분만이 본인의 진짜 그 속에 속 깊은 상처들과 본인이 겉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끌어당겨질 때 본인의 본 모습을 다 보여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만이 치유해 줄 수 있고 여기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고 아쉬울 게 없어요. 상대방은 겉으로 보여지기에. 근데 이 사람이 아쉬운 거 딱 하나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에 맞나? 그부터 시작해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나한테 결혼이 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써야 되면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좀 행복을 꿈꿀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결혼하면 성장하기를 멈추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왜냐면 여러분은 약간 삶에서 이 월드카드가 의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내 세상을 깨부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4번 분은.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내가 이 제도 안에 갇혀서 내가 내 세상 밖을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걸 부수게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을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만의 세상이 더 확고해질 거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본인이 하는 일, 하던 일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문제가 없이 더 잘 될 거고요. 두 분은 서로여야만 해요. 상대방 특징을 더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서로 결혼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무인도에 가서도 살아남을 사람이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표현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밉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다. 생긴 것도 잘생겼고 예쁠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선남선녀가 만났다라는 말들이 바로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세상 안에서 있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캐릭터라면 이 사람은 자신만의 세상 안에 갇혀있기보단 무한히 그냥 앞으로 나가는 스타일. 보여지고 비춰지고 이런 스타일. 내가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찾아 나서는 스타일.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세계 안에서 확고하게 본인이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고 본인의 세계관이 좀 뚜렷한 스타일. 이 세계 안에서 난 내 세상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면 상대방은 내가 세상을 만들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 그래서 두 분이 성향은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서로가 아니면 안 돼요. 이 상처가 비슷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상처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4번 분들은 길게 리딩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믿고 가시는 수밖에 없고 결혼하고 나서도 중요해요. 내가 내 세계를 잃지 마세요. 상대와의 결혼은 결혼인 거고 내가 내 세상을 계속해서 잃어가게끔 두시면 안 돼요. 그래야 이 결혼 생활은 빛을 발휘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슬플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래도 옆에 있어줄 사람은 상대방이거든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특징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곳에서 돈을 쓰지 본인이 가만히 있어야 되거나 가만히 있는데도 숨만 쉬면서 돈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해야 될 때 나가고 나서야 될 일에 나서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돈을 들여서라도
다 진행을 시켜요. 그만큼 본인이 만족하는 것에 굉장히 우선시하는 거죠, 이 가치를. 그러나 본인이 좀 아니다 싶거나, 이 사람한테 굳이 돈 쓰고 싶지 않다거나, 내 마음이 굳이 가지 않는 일에 그냥 기분 탓에 기분 좋아가지고 돈 쓰고, 막 아무나 만나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하고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현실적이고 물리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꼭 무슨 여러분 금전적으로 도움을 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결혼을 결심할 때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나오거든요. 카드를 보시면. 그러나 상대방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리고 내 옆에 계속 있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길을 찾고 방향을 찾아요. 다시 그 하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막 답답하고 중구난방이고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거,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성을 잡고 투자해야 되는 거, 투자해야 되는 시간을 투자하든 뭐 돈을 투자하든 여러 가지 어떤 것이 됐건 여러분의 방향성에서 이 사람의 길을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내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이 잘 맞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어요. 상대방이 좀 나보다 나이가 있는 편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을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왜 여러분, 이건 소비의 차이기는 한데, 내가 막 그냥 나는 저렴한 옷을 여러 개 사가지고 매일매일 다른 옷을 입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정말 괜찮은 브랜드의 옷을 사서 그것을 새 것처럼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입을 거야. 돌려가면서. 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후자예요. 브랜드를 선호하고 외형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그 스타일의 철학이 좀 확고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한테는 옷이 됐건 아니면 뭐 차가 됐건 집이 됐건 집을 사는 일이 되건 뭐든 간에 본인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에 그 브랜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다 따져봤을 때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선 이 사람이 속도나 결혼을 하자고 하는 태도나 뭐 결혼을 하자 그러고 나서의 이 사람의 행동 변화라던가 이 사람의 집안이나 뭐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가 됐건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여러분 옆에서 묵묵하게 현실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잡아주고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 영역, 여러분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정확히 분리해서 좀 지지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현실적인 상황이나 마음적인 상황에서 좀 자리 잡혀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5번 분들이 상대를 만나고 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산이 분명하니까. 손해보는 계약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본인의 이익 안에 여러분과의 결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여러분과의 결혼이 본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든 여러 가지든 조건이든 뭐든 간에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어차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펜타클 킹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소비 패턴 같은 경우도 상대방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소비 패턴도 잘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테크나 여러 가지 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하기 전에도 돈이 잘 안 모이거나 현실적으로 좀 허둥지둥 됐다라고 한다면 상대가 옆에 있으면서 자리 잡혀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은 세상 풍파가 와도 여러분 지켜줄 사람이에요. 지금 카드 보이시죠? 세상 풍파가 와요. 거기에 여러분이 막 흔들려요. 이 사람은 이걸 그냥 지켜줄 사람이라니까요. 말없이 가만히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한테 바로 결혼하자고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확신을 가졌으면 이 사람한테 빨리 결혼하자고 얘기를 받길, 이 사람이 결혼을 하길 밀어붙일 수 있는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혼할 때가 딱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요.
조용히 기다리다가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한테 차착차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부터 Z까지 다 계획한 거,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막 흔들리고 힘들고 방향을 못 잡을 때 상대가 옆에서 묵묵하게 지켜주는 게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은 본인이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집안도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한번 이 집안에서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무너졌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더 이해득실을 따지고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스타일일 가능성도 높아요. 내가 이렇게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집안이 흔들리고 그러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니까 본인이 여러분하고 결혼할 때 본인 여러분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래서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상대는. 여러분, 전 이게 그렇게 뭐 조건을 다 따지잖아요. 우리는 결혼을 앞에 두고 누구는 외모, 누구는 나이, 내 사정, 집안, 학벌, 뭐 성격, 이거 다 조건 따지는 거 맞거든요. 그랬을 때 왜 그 안에 물질적인 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왜 나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상대에게 물질적인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도 내 조건의 좋은 조건 중 하나고,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과 교환 가치가 가능한 거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도 좋은 조건인 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가끔 보면은 물질을 보는 것이 무조건 안 좋고 성격을 보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격에 맞아서 결혼하더라도 돈에 대한 감각이나 그냥 돈 주는 거 말고 이 사람과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생활하는 생활 메이트잖아요, 우리 결혼은. 근데 여기서 누구 한 사람 돈에 대한 개념이나 감각이 없어서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지면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5번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나도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올곧게 바로 잡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대의 이런 장점 때문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와 결혼하면서 내 금전운마저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의 도움이 초반에 필요할지 몰라도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제시라던가 상대가 돈 관리를 해준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요.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